안녕하세요. 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 유튜브, 저는 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디렉터 이연아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준일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알면서도 몰랐던 장애 이야기라는 주제로 유튜브를 촬영해 볼까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또 시청자분들께 교수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있고요. 월드미션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그리고 대학원의 복지선교 전공의 겸임 교수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알면서도 몰랐던 장애 이야기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를 들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았지만 너무나도 알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놓치고 살았던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장애인과 관련된 사역을 30년 넘게 해오시고 계시는데 교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오늘날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장애인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은 그분들을 돌봐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정적 시각입니다. 그래서 장애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돌봄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와 거의 일치를 시키는 경향이 큽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바라보실 때 그 장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장애인의 어떤 실제적인 삶의 여러 가지 결과들을 동시에 일치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때 좀 우울할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는데 우울하면 우울한 현상도 그 장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치부하게 되고 또 아주 행복하고 또 기뻐서 이렇게 즐거움을 표현하면 또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감정을 과하게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애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분들만 집중하게 되면 사실 사람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장애라고 하는 그것만 너무 크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잘못된 사회적 통념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장애라고 하면 장애는 이꼴 돌봄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건데 그것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편견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네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애, 어떤 병명이라든지 뭐 등급이든 어떤 그런 것들에 가려져서 사람이라고 하는 본연의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애는 이꼴 돌봄이다라는 어떤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좀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대안으로서 어떤 장애에 대한 개념을 좀 가져야 할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장애를 하나의 현상으로 좀 바라보는 시각이 가장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서 이제 세상으로 나오게 됐다고 생각해 보죠. 아기입니다. 아기. 갓난아기죠. 그 갓난아기가 엄마를 향해서 엄마 수고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기가 없잖아요. 모든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 언어 장애라는 현상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아기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듣죠. 그래서 소리는 뭐 들리겠지만 분별하는 능력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청각장애라는 현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또 무언가를 이해하는 지적인 능력도 조금은 차이가 있죠. 그 능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해하는 어떤 수준의 어떤 길이 다른 거죠. 이해의 통로가 다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지적 장애 현상을 어린 아기들은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 아이들은 사회적인 어떤 상호작용의 차원도 다릅니다. 엄마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생각으로 의사표현을 하거든요. 이러면은 배고프면 막 울지요. 또 뭐 힘들어도 울지요. 기뻐도 울지요. 그 우는 그 모습이 의사소통의 한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폐 스펙트럼 현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사실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갓난아기가 엄마에게 엄마 뛰어 하는 경우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활력의 수준이 다른 거죠. 그리고 어떤 그 힘의 강도, 힘을 사용하는 모든 부분도 다를 수가 있죠. 그렇게 본다면 지체장애 현상도 활력의 수준과 범위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갓난아기도 이 지체장애 현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장애를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장애 현상과 그 인간은 동일시가 될 수 없는 거죠. 인간 가운데서도 그런 장애 현상을 갖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장애인이라고 하는 건데, 모든 인간은 그런 장애 현상을 갖고 태어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현상을 이제 걷어내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장애인의 어떤 모습 같은 현상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장애 현상을 오랜 기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를 비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노년기 되면 하나 둘씩 장애 현상을 이제 갖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모든 인간은 장애라는 현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좀 장애인에 대해서 열린 시각을 갖고, 또 장애인이라고 해서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장애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교수님은 장애인 사역을 30년 넘게 하고 계시고, 또 지금은 한국의 지구촌 교회에서 농아부 지도 목사로 섬기시면서 농인 예배, 또 수어 교실, 지구촌 교회가 다양한 복지 선교 사역을 하고 네.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많은 청각장애인 당사자분들을 만나시면서 이런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로운 대안적 장애 이야기, 또 장애 개념을 이제 적용해 본다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동안 청각 장애인이라고 명명하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 수어를 제일 언어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농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농인의 경우에는 못 듣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관점을 바꿔보면 잘 보는 사람입니다. 수어라는 언어를 잘 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못 듣는 사람이 아니라 잘 보는 사람이죠. 이런 어떤 관점을 적용해 본다면 시각장애인은 못 보는 사람이 아니라 보는 감각 이외의 다른 감각이 극도로 잘 발달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청각장애를 갖고 있으시면서 수어를 제일 언어로 사용하시는 농인들과 뭐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33년 가까이 사역을 해 오고 있는데요. 정말 청각장애인들의 경우에 수어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언어를 가지고 통역하고 또 다양한 음성 정보를 번역해서 제공해 줄 때 실질적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어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하고, 그래서 회심하고 또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제 박사과정 학생 가운데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조정환 선생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정말 이 수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강의도 하고 수어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제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제게 있어서는 제일 언어가 수어입니다. 제게 있어서 외국어는 한국어이고 음성 언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일 언어인 수어로, 제게 있어서 제일 언어인 수어로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을 때 제가 학부 석사 박사 과정까지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대학의 교수로서 또 연구자로서 교육자로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제게 고백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수어라는 언어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었을 때 이분들이 그 어떤 비장애인 못지않게 역량이 있는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자선적 관점에서의 동정을 베풀어 주는 것보다는, 즉 시혜를 베풀어 주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그분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접근해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고, 그런 첫 출발이 저는 교회와 또 기독교 기관 또 사회복지 영역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 너무 장애인 복지 선교에 대해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면서도 몰랐던 장애 이야기라는 주제로 교수님과 오늘 대담을 나누었는데요. 교수님, 우리 앞으로 네. 교수님의 비전 또 장애인 사역과 관련해서 또 한 네.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장애 현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장애 현상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자꾸 위축되거나 또 지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 현상이 문제나 위기가 아니라 도전과 기회로 전환될 수 있게끔 그분들을 구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갖추어져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